보물섬 김도수는 대산그룹의 어두운 비밀을 발견했다. 차강천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사위를 제거했다. 김도수는 대산그룹 회장 차강천의 둘째 사위였다. 그는 늘 차강천의 냉정한 눈초리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어느 날 김도수는 장인어른을 방문하기 위해 대저택에 들렀다. 차강천은 회의 중이라며 그를 서재에서 기다리게 했고 김도수는 지루함을 달래려 책상 위에 서류를 무심코 넘겨봤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서류에는 대산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 내역과 비밀 계좌 목록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대산의 어두운 심장이었다. 김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더 파헤쳤다. 거기에는 차강천이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증거, 그리고 오래전 사라진 인물들의 이름이 적힌 의문의 기록까지 있었다. 이건 범죄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때 문이 열리며 차강천이 들어왔다. 도수야, 뭘 보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도수는 급히 서류를 덮으며 변명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인어른. 하지만 차강천의 미소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다. 너무 많이 아는 건 좋지 않아. 그가 낮게 말했다. 그날 밤 차강천은 자신의 충직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도수가 위험해졌어.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단호했다. 대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남자였다. 한편 서동주는 기억을 잃고 있다. 이때 서동주의 진료를 맡을 의사는 강희연이다. 캐릭터 소개에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밝혀진다. 최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신경과 의사인 강희연은 최면을 사용해 서동주의 기억을 고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최근의 일들뿐만 아니라 오랜 기억까지 이야기했다. 강희연의 캐릭터 설명을 다시 살펴보면 서동주는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동주. 아니, 성현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의도적으로 과거를 잊게 된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밝혀진다. 대상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오래 지낸 비서 차강무와 영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인성이다. 그러는 사이 잠이 들었던 서동주는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방금 건넨 번호로 전화를 건다. 하지만 이 번호는 서동주가 여운에게 건넨 핸드폰 번호와 똑같다. 여운의 배우자 여철이 대신 전화를 받는다. 기억을 잃은 서동주는 여철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여철은 서동주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본다. 그리고 그는 짜증내며 말한다. 이 꼬맹아, 정말 죽고 싶어? 지금 전화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서동주는 당황하며 발릭에게 묻는다. 왜 싫은 거야? 나는 서동주가 아니라 성현이야. 이 말을 듣고 여운의 어머니 차덕희는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는 듯하지만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자 상황을 알게 된다. 공비서가 낮에 우연히 여미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된다. 잠시 멈춰서서 이를 지켜보다가 말을 이어간다. 나는 그것을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 어떤 성현을 감추고 있니? 이 장면은 공비서가 본질적으로 성현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마도 그것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공비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그녀가 성현에게 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설명에 기록된 고종명이라는 용어는 중요합니다. 고종명은 목적지에 따른 삶과 평화로운 죽음으로 여겨지며 이는 오중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나 고종명만 남았다는 공비서의 진술은 그녀가 이제 큰 욕망을 포기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녀의 과거의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서동주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현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파괴하려 했던 서동주의 언니이자 지금은 수녀로 살고 있는 아그네스 수녀입니다. 여운에게 사기를 당한 서동주는 복잡한 심경으로 성당에 도착해 아그네스 수녀를 만납니다. 이때 아그네스 수녀는 서동주를 면밀히 살피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당신 몸의 절반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서동주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대답합니다. 네. 이 대화를 통해 아그네스 수녀는 아마도 거의 죽을 뻔한 서동주를 구하기 위해 과거에 자신의 장기를 이식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당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성현인지 서동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동주가 넘어졌을 때 고려했던 교통사고의 원인은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부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고로 이어진 사건 당시 성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서동주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공비서와 아그네스 자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캐릭터 소개에 따르면 서동주의 청춘을 아는 인물이 또 있다. 그 인물은 염장선의 배우자 성보연이다. 공식 캐릭터 설명에는 서동주가 지운 유년 시절 기억을 가진 인물로 성보연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한편 서동주가 깨어난 뒤 그를 간호하던 배원배가 서동주의 이름이 뭐냐고 묻자 서동주는 이렇게 답한다. 저는 성현입니다. 이를 들은 배원배는 성이 본명이고 현이 본명이라고 믿고 외친다. 아, 성은 성, 이름은 현, 외동아. 이 장면을 보면 성보연이 서동주를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고 성도 기억하는 게 성보연의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성보연이나 성현은 혈연적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성현이라는 이름 앞에 또 다른 이름이 있을 것 같다. 현재 보물섬과 관련된 성씨는 차, 염, 허, 여 등이다. 성현의 이름이 공개된다면 제작진이 성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성보연은 서동주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기억할까? 성보연의 캐릭터 설명을 살펴보면 염장이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아들을 낳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보연에게는 상당한 안도감이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입양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육원에 관심을 끈 어린아이. 이 아이는 어린 시절의 서동주였을 수 있다. 하지만 그때 염장의 남동생과 올케가 헤어지자 그녀는 대신 조카 여미철을 키웠고 그 결과 어린 서동주의 입양은 실패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서동주가 쓰러진 뒤 기억해낸 기억 속의 성현이라는 캐릭터는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아그네스 수녀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고 간신히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비서가 사고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성현이 입양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 서동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다. 하지만 기억 상실을 치료하기 위해 최면을 걸면서 지워버린 모든 기억이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서동주에게 지난 사고와 관련이 있을 듯한 단서가 찾아온다. 주 씨가 만난 인물은 차덕희의 캐릭터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차덕희는 회장 창천의 장녀로 전 남편 여수호와 1740년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었다. 하지만 이 당시 여수호가 여주인과 차를 몰고 가다 트럭을 들이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여수호와 함께 있던 여자가 여주인이라는 이야기는 염장과 허일도가 대산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염장은 허일도를 암시하며 차강무 회장을 제거하고 대산그룹 전체를 인수하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차덕희의 배우자인 여수호가 바다의 펜션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어야 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보물섬 속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나가며 더 재미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